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중보건 풀어볼게요. 또 하다 보니까 뭐 보건 문제도 한두 문제 또 들어가게 됐어요. 네, 1번부터 볼까요? 초등학생 대상으로 결핵 반응 검사를 한 결과, 자, 초등학생 대상으로 결핵 반응 검사를 했어요. 네, 했는데 음성으로 나왔다는 거죠. 음성으로. 어, 그래서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 다음에 취해야 할 조치가 뭐냐? 이제 음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얘는 그러면 예방 접종을 맞아가지고 그쵸? 이제 결핵이 들어온 적이 없다는 거야. 결핵 반응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라는 거는 지금 결핵이 지금 들어와 있진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들어올 수는 있잖아요. 결핵에 걸릴 수 있으니까 뭐를 해야 되느냐? 예방 접종을 맞는 것이 좋다. 예방 접종. 그래서 음성일 때는 어디로 가요? BCG 접종. 답은 5번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양성으로 나왔다고 해볼까요? 양성. 예, 양성으로 나왔다고 하면, 지금 이제 결핵군에 노출은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양성이라 그러면은 3번에 X선 촬영.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X선 촬영 중에서도 직접과 간접 촬영이 있는데 직접 촬영해야 돼요. 지금 양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직접 촬영하겠어요. 그러니까 간접 촬영은 좀 축소된 사진으로 촬영을 한다고 생각하고 직접 촬영은 실제 그 실제 크기로 촬영을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5번이고요. 이 정도로 볼게요. 그리고 결핵을 진단하려면은 가장 확실한 거는 이런 것보다는 뭐예요? 가래 검사, 객단 검사가 되겠어요. 2번 볼게요. 부양비에 대한 설명을 물어봤어요. 옳은 것은 자, 부양비라고 하는 것은 경제 활동 가능 인구에 대한 비경제 활동 인구의 비이다. 그러니까 경제 활동 인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5세에서 64세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비경제 활동 인구.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니까 0에서 14세랑 그쵸? 그리고 65세 이상. 그죠?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비다. 요 말이 맞죠? 답은 1번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부양비라고 했지만 이거 총부양비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1번이 맞네요. 저출산일 경우에 아기를 많이 안 낳겠죠. 그럼 유년 교육비가 증가하나요? 애들이 없는데 이 유소년 교육비, 뭐 부양비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게 되겠죠. 감소하게 되겠죠. 부모는 16세에서 64세가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냐면 15세에서 64세까지라 그랬죠. 15세에서 64세. 그 다음 총 부양비가 올라가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나요? 지금 이렇게 총 부양비, 부양할 때 돈을 많이 이렇게 쓰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좀 경제 발전을 좀 힘들게 하겠죠.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 부양비는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게 되겠으니까 답은 1번 되겠어요. 자, 3번 볼게요. 월경주기 시작 후 5일경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수정란의 착상을 방해하는 피임은 그랬네요. 그러니까 수정란 착상을 방해한다라는 게 이제 힌트예요. 그럼 여기서 1번 콘돔, 2번 기초 체온일까요? 체온을 재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초 체온을 재는 거 그거일까요? 아니면은 경구 피임, 이제 약을 먹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궁내 장치, 우리가 루프라고 하는 자궁내 장치일까요? 아니면 월경주기법일까요? 그러니까 월경주기법에는 그 안에 기초체온법도 있고 또 우리가 오기노법이라고 그쵸? 기초체온법도 있고 오기노법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기초체온은 우리가 이제 체온을 아침마다 측정을 해가지고 이제 배란기가 가까이 오면은 체온이 점점 올라간다 그래. 낮았다가 체온이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낮았다가 올라가는 그 시기를, 그 사이 시기를 배란기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 배란기에는
난자가 배출되기 때문에 피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초체험법 사용할 수도 있고, 우리 오기노법은 우리 그거죠. 그러니까 월경 전 거꾸로, 그러니까 다음 월경 전 12에서 16일 거꾸로 역으로 환산했을 때 그 날짜가 뭐라 그랬어요? 그 시기가 배란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쵸? 또 임신 가능 시기를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앞으로 3일, 그러니까 정자 생성 시기까지 합치면 빼기 12에서 16이 아니라 빼기 12에서 19일 해야 되죠. 이게 다음 월경. 그럼 요 시기는 뭐예요? 여기 이제 월경 했고 그 다음 월경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다음 월경에서 거꾸로 빼기 12에서 19일 하는 요 시기가 임신 가능 시기이기 때문에 요때는 피임을 해야 되는 거. 자, 그것이 이제 오기노법. 자, 이런 월경 주기법 얘기하는 거 아니죠. 지금 수정란 착상을 방해한다는 루프를 껴가지고 저 수정란이 되기는 하는데 만들어지긴 하는데 그 자궁 내 장치잖아요. 그러니까 자궁에서 착상이 되는데 그거를 방해하는 장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답은 4번 자궁 내 장치가 되겠죠. 경구피임은 우리가 먹는 약이잖아요. 그쵸? 배란을 억제한다라는 거죠. 경구피임약은 우리가 이제 우리 프로게스테론, 그러니까 황체 호르몬,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 그쵸? 남포호르몬이라고 하는 그 에스트로겐을 섞은 걸로 만든 그런 제제가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배란이 되지 않겠죠. 배란이 되지 않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자궁 경관에 그 점액을 좀 뻑뻑하게 만들어가지고 정자가 침입을 하지 못하게, 예, 그러니까 정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 경구피임법의 그 약이 경구피임법 그 약을 사용하는, 먹는 약 사용하는 거가 되겠어요.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전 세계 사람들이 경구피임법이 효과도 좋고, 또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애용하고 있는 방법이 경구피임법이다라고 하면 되겠어요. 콘돔은 뭐 다 아시겠고요. 네. 그러고, 지금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월경주기 시작 후 5일경 실시한다라는 거는 그 자궁 내 장치, 그러니까 이 루프를 끼는 것이, 가장 적당한 그 시기를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지금 아까 우리 오기너법에도 말했듯이 다음 월경 그 전에 여기가 지금 임신 기간이 되잖아요. 임신 기간이니까 그럼 그 전에 여기서 봤을 때는 그 전에, 그러니까 월경 주기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기라면, 그러면은 여기 앞절에 월경 주기 시작 후 여기 한 5일경에 이때 이제 껴야 되잖아요. 자궁 내 장치를 해야지 되는 거니까 미리 이렇게 배란이 되기 전에 해놓는 거니까 이제 이 정도로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관계를 만약에 했어요. 그러면 성관계 한 다음에 껴도 상관은 없어요. 성관계를 만약에 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응급 상황이잖아요. 성관계를 이미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우리 뭐라 그랬어요? 72시간을 경과하고, 그쵸? 또는 5일 이내 응급으로 삽입을 해도 수정란의 착상을 방해하는 효과가 있다 그랬어요. 4번 보건의료 사업을 하려는 측과 지역 주민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야? 뭐 상하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서로 업무 중복이 가능하다. 그럴 필요 없죠. 중복으로 업무를 할 필요 없고, 상호 이해를 하면 의사소통은 불필요하다. 의사소통이 중요하죠. 서로 수평 관계가 맞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고, 보건요원은 전체 이익보다 주민 개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전체 주민의 이익이 우선이 되겠죠. 주민을 선도하는 입장에서 강경한 자세를 취할 필요는 없겠어요. 5번 특정 수혈 부작용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수혈을 했는데 이제 부작용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특정한 수혈 부작용이 발생을 했는데 지체 없이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사망했을 때 지체 없이 신고를 해요. 그러니까 장애라든가 입원 치료를 요하는 부작용, 뭐 세균에 의한 질병,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 뭐 이런 부작용은 보통은 15일 이내에 신고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망은 바로 신고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 요렇게 보고, 이제 우리가 누구한테 신고를 하나요?
우리가 이제 의료기관의 장들이 보건소장한테 신고하면 되겠죠. 그쵸? 네, 당장은 보건소장한테 신고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보건소장은 시도지사한테 신고하고, 또 시도지사는, 그러니까 보건소장은 시도지사에게 보고를 하고, 또 시도지사는 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를 할 거예요. 6번. 물의 자정작용. 그러니까 스스로 정화하는 작용이 물의 자정작용이죠. 자, 어떤 것들이 자정작용이냐면, 여과가 되거나, 물이요, 스스로 이제 정화가 되는데, 여과, 그 다음에 침전, 그 다음에 산화, 이런 거 다 자정작용에 포함이 되죠. 발효는 자정작용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나오는 것들은 발효, 뭐, 숙성, 이런 말들, 이제 이런 건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가 되겠죠? 그럼 답은 1번 되겠네요. 또 이제 뭐 분해. 네, 이건 이제 자연스럽게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확산. 네, 확산. 네. 그 다음에 희석. 자, 들어온 물이 있으면 좀 더, 뭐, 그쵸? 깨끗한 물이 이제 합쳐지면 이제 희석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다 물의 자정작용에 해당이 되겠어요. 그 다음 7번 볼까요? 의사가 결핵 환자를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했을 때 누구한테 신고를 하냐 이거죠. 자, 의사가 환자가 왔는데 결핵 환자예요. 그리고 또 사체를 검안했어요. 결핵 환자 사체를 검안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의사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신고해야 되냐면 만약에 위에 병원장이 있으면 그 병원장에게, 그러니까 의료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는 거고, 이 의사 자체가 병원장일 수 있죠. 그쵸? 예, 자기 혼자 뭐 의원급이라든가 이렇게 그 짱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신고를 해야 돼요? 결국은 보건소장한테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어요. 예. 8번 볼까요? 질병을 일으키는 3대 요인은 뭘까요? 어떤 게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이제 병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처음에 병원체라는 병의 요인이 있어야 되죠. 원인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 병원체가 있어야 되겠고요. 병원체. 그 다음에 이제 병원체가 있고, 이 병원체가 살아야 되는 공간이 어디냐면은 어디서 지내요? 숙주가 있어야 되거든요. 인간이 숙주죠. 우리한테는 지금, 그죠? 예, 인간의 질병이니까 숙주는 인간이 되겠어요. 그러면은 보통 숙주 인간이고, 그럼 답은 2, 4, 5번 중에 하나네요. 그리고 환경이 있어야 돼요. 환경.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환경이 뭐 직업적인 어떤 환경일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또 어떤 기후일 수도 있겠고요. 그쵸? 병원체라든가 숙주, 그러니까 병원체를 강하게 하고, 이 환경이라는 건 이런 거죠. 병원체를 강하게 하고, 그쵸? 이 숙주는 자체를 약하게 하는 그런 환경이 도와줘야지 질병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병원체, 숙주, 환경, 이 세 가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9번 A형 간염의 전염 경로는 그래서 A형 간염은 이제 수인성 간염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오염된 물과 음식물이니까 답은 2번 되겠고요. 장티푸스의 주된 전파 경로는 그래서 장티푸스는 장티푸스균으로 인한 감염병이 되겠고요. 그쵸? 이제 그 열이 나는 그런 급성 발열 질환이 되겠어요. 급성 전신성 발열 질환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걸로 전파가 되냐면 매개체가 보통 파리가 매개가 되는데요. 오염된 음식이나 물, 예, 이 장티푸스 균에 오염된 음식이나 물이 이제 전파 경로가 되겠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예, 경로는 여기 3번. 자, 11번 볼까요? 네.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가 뭐냐? 자, 가장 적합한 것은, 자, 1번 지역사회 주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다.
이거 사실 약간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볼게요. 2번 지역사회 주민이 질병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 자, 그거 질병 없게 만드는 거, 그게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는 아니에요. 지역사회 주민이 건강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거, 뭐 나쁘지는 않지만 가장 적합한 걸 좀 찾아볼게요.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자, 이것일까요? 아니면 가족에게 건강의 필요성을 인식시켜주고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주는 것. 자, 뭐가 답이냐면 가장 적합한 걸 찾는 거예요. 다 좀 비슷한 얘기들이에요. 뭐 질병이 없는 상태 유지하는 거 나쁘지는 사실 않아요. 근데 답은 5번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뭐라 그랬어요? 건강의 필요성을 인식시켜주고 건강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적정 그 기능 수준의 향상이 목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적정 기능 수준을 올린다라는 거는 건강의 필요성을 인식시켜주고 그 건강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주는 거. 자, 이게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라고 했어요. 자, 12번.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 증가 원인이 아닌 것은, 자, 소득 수준이 향상되니까 이제 의료비가 증가하게 되겠고, 자, 급여 범위가 서비스 범위가 확대되니까 당연히 의료비가 많이 올라가겠고요. 의료기술이 발달이 되니까 또, 의료에 또 돈을 많이 쓰겠고, 인구의 노령화, 노인들이 많으니까 이제 더 쓸 돈이 많이 생기겠죠. 예, 의료비 쪽에. 그리고 급성질환이 증가해서, 자, 급성질환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쵸? 의료비가 나가야 되는 만성질환이 증가해서. 그래서 답은 아닌 것은 5번 되겠어요. 13번 충치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상수도 정수장에서 불소재제를 투입 관리하는 사업은 이거 엄청 쉽죠. 수돗물, 그쵸? 불소 농도 조정 사업이죠. 이게 불소 얘기가 나왔으니까 답은 1번 되겠고요. 14번 결핵 환자의 객담, 가래 처리 방법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휴지에 싸서 확 태워버리라 그랬죠? 소각하라 그랬어요. 네. 15번 볼게요. 피임약 선택 시 고려해야 될 점 옳은 것은, 자, 피임에 실패해도 태아와 산모에 해가 없어야 된다. 맞아요. 그럼 답은 1번 나왔고요. 원할 때 무조건 임신이 가능해서는 안 된다. 지금 피임약이기 때문에 임신하지 말아야 되는 게 조건이죠. 그러니까 임신이 되지 말아야 되겠고, 피임 효과가 절대적이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피임이 돼야 되겠죠. 성생활을 하는데 어느 정도 제어가 되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성생활 하는데 무리가 없어야 되겠죠. 5번 사용이 편리하더라도 비용 면에서 부담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부담이 되지 않아야지 좋은 피임약이 되겠어요. 답은 1번 되겠죠. 자, 16번 비형 간염 백신 접종 후 생기는 면역으로 오른 것은 그랬어요. 우리가 사실은 이제 선천적이냐, 그쵸? 아니면 이제 후천적이냐. 네. 이게 면역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었고요. 이제 선천성 면역은 그야말로 정말 인종이라든가 어떤 유전적으로 그냥 자동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후천적은, 이제, 나중에, 타고난 것이 아니라 이제 얻는 거거든요. 획득한 거거든요. 획득한 거. 어떤 방법으로든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후천적에는, 뭐, 이럴 수 있겠죠. 능동 면역이냐, 그 다음에 수동이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고, 또 수동도, 자연 능동이냐, 그쵸? 능동도 자연 능동이냐, 인공 능동이냐, 수동도 뭐 자연 수동이냐, 인공 수동이냐, 이렇게 좀 나누죠. 자, 그래서 보면, 자, 비형 간염 백신은 뭐냐면, 자, 이거 예방접종을 맞아가지고 우리가 바깥에서 넣어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자연이 아니라 인공적인 거거든요. 그쵸? 그럼 인공적인 거에다가 항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알아서 능동적으로 항체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주사를 맞고. 그러면 수동이 아니라 능동이겠죠. 그래서 답은 5번 인공 능동 면역이 되겠어요. 근데 이 수동 면역으로는 이란 건 뭐냐면 인공적으로 넣어줬는데 난 가만히 있으면 돼요. 예, 그게 이제 수동으로 받기만 하면 되거든요. 면역체를. 그럼 받기만 하는 건 뭐냐면 바깥에서 주사로 넣어줬는데
받기만 하면 되는 거. 그러니까 항체를 아예 넣어준다라는 거죠. 항체를 아예 넣어준다는, 다 된 항체를 그냥 넣어주는 거. 그거는 인공 수동 면역이 되겠죠. 그쵸?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안 한 건 자연 능동 면역, 요거 안 했네요. 네, 이거 설명해 볼까요? 자연 능동 면역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자연적으로 병이 걸렸어요. 예를 들어서 뭐 홍역이 걸렸어요. 그쵸? 예, 질병이 그냥 자연적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게 들어와서 내가 알아서 스스로 능동적으로 항체, 그러니까 면역체를 형성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알아서 형성한 거예요. 이럴 때는 뭐예요? 자연 능동이 되겠죠. 자연 능동 면역. 예. 그 다음에 인공 능동은 이제 백신 얘기했고요. 자연 수동. 자연 수동은 어떤 거가 되겠어요? 자연적인 건데, 그쵸? 수동. 그러니까 엄마한테 받은 거네요. 이런 것들은. 그쵸? 자연적으로 엄마한테 받은 것들. 어떤 게 있어요? 그럼 엄마한테 모체로부터 받는 거죠. 태반을 통해서 받든, 그쵸? 항체를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미 뭐 모유를 통해서 받든. 자, 이런 엄마한테 받는 것들은 자연 수동이 되겠고요. 자, 인공 수동은 이렇게 이제 항체를 엄마한테 받는 건 아니라 주사로 뭐 이제 다른 동물이나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항체나 다 된 회복기 혈청이라든가, 그쵸? 이런 것들을 이제 받는 거는 인공 수동 면역이 되겠어요. 헷갈리시나요? 네. 찬찬히 좀 책도 좀 참조하세요. 자, 17번. 유해한 작업 환경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 유지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건강 진단은, 그래서 지금 해가 있는 작업 환경에서 지금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건강 유지를 위해서 지금 실시하는 지금 건강 진단을 물어봤으니까, 일반 건강 진단은 이제 뭐 유해한 작업 환경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근로자를 지금 주기적으로 건강진단 실시해 주는 거 있어요. 그것은 이제 일반 건강진단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사무직이라고 한다라면은, 2년에 한 번. 네. 그 다음에 그 외에, 근로자는 1년에 한 번. 자,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렇게 일반 건강진단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이 유해한 작업 환경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를, 초점이 안 맞네요. 근로자를 위한 것은 특수 건강 진단이 되겠어요. 특수. 그럼 답은 3번이고요. 그럼 이 특수 건강 진단 내서 뭔가 이제 이 업무를 그러니까 유해한 작업 환경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뭔가 조금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피부가 안 좋아진다라든가, 그쵸? 무슨 증상이 있다라든가, 그런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건강진단 해주는 것이 수시 건강진단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배치 전 건강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특수 건강진단 네, 대상자, 그러니까 특수 건강진단의 대상자들이 이 근로자들을 자기가 배치될 그 업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 업무 배치되기 전에, 배치 예정인데 배치되기 전에 건강 진단 해주는 거. 그러니까 이 특수 건강 진단의 대상자들이 배치가 되기 전에 건강 진단 하는 거. 이거는 배치 전 건강 진단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18번. 대기 오염의 영향. 이거는 이제 보건간호 문제가 들어왔어요. 대기 오염의 영향은 뭐가 있을까요? 옳은 것은 1번 지구의 온난화로, 지구가 더워지죠? 그럼 기상이변이 증가하는 거, 이거 맞아요.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자, 열이 올라가잖아요. 그쵸? 기온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열사병의 피해가 증가하는 게 맞죠.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니까 뜨거운 데는 엄청 뜨거운 게 맞아요. 자, 오존층이 파괴돼서 이제 진짜 오존층이 구멍이 났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피부암 발생이 증가한다. 맞죠? 이것도 맞아요. 일산화탄소의 증가로 식물의 성장이 촉진된다. 뭐 이거는 아니죠. 지금 산소가 더 부족한 그런 상황이 돼서 이산화탄소가 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식물의 성장이 뭐 촉진되는 일도 없고요. 오히려 반대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죠. 또 어떤 게 또 대기오염의 영향으로 산성비가 내린다라든가,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열섬 현상이 뭐 생긴다라든가, 열섬 현상이 어떤 거예요? 그 도심에만 생기는, 그러니까 도심에 그 높은 건물이 있는 그런 도심에서 그 도심의 온도가 그 근처의 변두리 지역보다 5도
정도 더 높게 측정이 되는 거를 열섬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도시의 공기 오염 때문에 그 먼지 지붕 이 먼지 지붕으로 이제 휩싸이는 거, 그쵸? 그리고 이 도시의 열은 이제 다른 데보다 이제 도심의 온도는 올라가는 거. 그거 이제 열섬 현상. 자, 이런 것도 대기 오염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엘니뇨라든가, 그쵸? 적도 부근의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는 엘니뇨. 반대로 내려가는 라니냐. 자, 이런 현상들도 다 지금 대기 오염의 영향에 포함이 되겠어요. 19번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기간이 다른 것은 그랬네요. 환자 명부 5년이죠. 검사 소견서 5년. 진료 기록부 10년이죠. 뭐 수술 기록부도 10년이에요. 그쵸? 방사선 사진 5년. 내 방사선 사진은 그 병원에 5년간 보관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간호 기록부 5년이죠. 또 조산 기록부도 5년이에요. 그쵸? 네. 자, 여기서는 답은 3번 진료 기록부만 10년짜리니까 이게 다르네요. 자, 마지막 문제인데 영아 사망률이 건강 수준 및 보건사업 수준 평가의 대표적인 지표로 사용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무슨 뭐 다른 여러 가지 사망률이나 출생률 뭐 엄청 많았는데 이 영아 사망률은 어떻게 구해요? 어떤 어떤 연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2021년이라면 그 연도에 총 출생아가 몇 명인데, 그쵸? 몇 명인데 지금 그 해에 영아는 1세 미만이에요. 1세 미만의 지금 영아 사망률이니까 그 사망아 수 곱하기 1000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거가 지금 영아 사망률이 되겠어요. 근데 이렇게 이것이 왜 건강 수준을 평가하고 보건사업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거냐? 그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일정 연령군이죠. 지금 1세 미만이라는 일정 연령군으로서 이게 통계적 유의성,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가는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경제 수준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 아니죠. 이 경제 수준하고 경제 수준뿐만 아니라 뭐 영양이라든가, 그쵸? 그 다음에 교육 정도라든가 이런 거에 다 영향을, 위생 상태, 네, 이런 거에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 이거를 본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틀렸네요. 영아 사망률의 변동 범위가 조사망률은 그야말로 이제 전체적인 사망률이 되겠잖아요. 변동 범위보다 적기 때문이 아니라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크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영아 사망률의 변동 범위가 크다라는 거는 이 후진국의 영아 사망률하고, 그쵸? 잘 사는 선진국의 영아 사망률을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변동 범위가 크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영아 사망률을 체크를 해서 그 나라의 건강 수준, 그 나라의 보건사회 수준을 본다라는 거기 때문에 요 말은 틀렸네요. 자, 모자 보건 수준이나 환경 보건 수준이 높아지면 이 영아 사망률이 뭐예요? 낮아지기 때문이다. 맞네요. 안 죽으니까. 요건 맞네요. 그럼 답은 가하고 라니까 2번이 되겠어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 하세요.